오늘은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늘은 오랜만에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오전에 그동안처럼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장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산타랠리를 펼쳤던 미국 증시가 모처럼 하락 마감한 것입니다. 최근에 급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장세가 펼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반의 펀더멘탈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산타랠리에 따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상승이 급하게 이어지면서 지수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고 일부 조정이 필요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난달부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산타랠리가 이어졌지만 너무 빨리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장중에 오후 발생한 갑작스러운 매도세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 피벗 예고가 주도한 월가 랠리를 꺾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면서 특히 반도체주와 빅테크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는 10월 말 이후 7주 동안에 지수가 급상승해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증시가 일부 조정이 필요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전장에는 지수들이 모두 상승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에 접근하는 등의 산타랠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은 시간부터 차익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주가 변동성이 상당했던 하루였습니다. 다들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우가 1.27% 하락해서 37,082, S&P 500은 1.47% 하락해서 4,698, 나스닥은 1.5% 하락해서 14,777, 세 지수가 3대 지수가 모두 1% 중반으로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 가까이 2.86% 하락해서 4,0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10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역대 최고치였어요. 작년 1월 3일, 1월 초에 4,796 여기에 근접을 하다가 기술적 레벨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S&P 500 지수가 이달에만 4.4% 올랐고 올해 들어서 23%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달에 5.5% 상승했어요. 올해만 4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은 5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0%나 급등했습니다. 한 달에 지금 4, 5%씩 오른 것은 한 달에 평균 1%씩만 올라도 크게 오른 건데 4%, 5%씩 올랐고 또 지금 연중으로 이제 거의 1년 거의 다 돼가죠. 나스닥 100 5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0%. 평균적으로 보면 이것은 몇 년간의 상승폭을 올해는 단 1년 만에 이룬 것입니다. 앞으로도 1년 동안에 이 정도의 상승폭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오늘 빅테크주들 중에서 알파벳 주가만 1.24% 올랐습니다. 광고 판매 부서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발표 역량도 있습니다. 나머지 빅테크 종목들 모두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 테슬라가 4% 가까이. 테슬라는 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을 올해 처음으로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3.92% 내렸습니다. 주식시장은 12월 들어서 더 공격적인 랠리를 펼쳤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고조된 상태에서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 내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섰다가 오늘 오랜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완화적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수가 레벨을 높이면서 고점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내년 지수 전망치에 대해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의 바로 밑으로 여기지는 페덱스의 부진한 실적도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배송 회사들의 실적 부진을 구실 삼아서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정기장 거래 후에 어제 실적을 공개한 배송회사 페덱스가
12%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페덱스는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기존보다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배송회사의 실적, 이 가이던스가 다른 경제 지표에 비해서 현 경제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보고 페덱스의 실적 가이던스가 연착륙에 대한 투자자 기대를 일부 훼손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페덱스의 분기 실적이 월가의 기대치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낮은 매출 전망에도 투자자들은 실망을 한 것입니다. 또 국제화물 운송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UPS 주가도 오늘 3% 가까이 밀렸습니다. 페덱스는 전 세계 경기에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미국의 대형 물류 업체입니다. 여기에 또 모건 스탠리가 내년 6월 전까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모건 스탠리의 옐런 젠트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노트에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얻기까지 6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NBC가 최근 집계한 월가 주식 전략가들의 내년 말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 평균이 4,881이에요. 오늘 현재 4,698이니까 오늘의 지수보다 약 앞으로 1년 후가 3.9% 높은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발언한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쏠림이 강화되니까 이것을 진화하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당장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하커 총재는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너무 빨리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고 당장 낮추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는데 11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3.9%로 지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것은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기대치 4.4%를 큰 폭으로 밑도는 수치입니다. 10월 영국의 CPI 상승률은 4.6%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하락이죠. 디스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금리를 상당 기간 제한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영국의 영란은행이 결국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면서 영국 오늘 1% 이상 올랐습니다.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876, 3.9% 아래로 떨어져서 지난 7월 26일 이후 지금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은 4.367%로 집계됐습니다. 국채 유가는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0.83% 오른 74.2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홍해의 물류 차질 우려가 지속하면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겨냥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군사 위협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공급난 우려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VIX 오늘 지수들이 급락을 했죠. 그 영향으로 어제보다 9.74%나 급등을 한 13.75로 집계가 됐습니다.